나는 외진 곳에서 일하는데 요즘 밤중에 안개가 자주 낀다. 시골이라 가로등도 잘 없어서 안개가 낄 때에는 시야가 상당히 좁아진다. 그날은 새벽 2시에 일이 끝나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올라탔다. 역시 안개 때문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나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그런데 5분쯤 가다 몇 미터 앞에 논과 도로 사이에서 큰 실루엣이 보였다. 몸에 돋아있는 2개의 둥그런 돌기 옆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 그것은 마치 개 같았다. 하지만 저런 큰 개가 있을 리 없었다. 어느새 그것이 차 라이트 근처로 다가오자 나는 보고야 말았다. 그것은 개가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알몸의 사람이었다. 개 눈처럼 보였던 둥근 돌기는 바로 2개의 머리였다. 몸의 오른쪽 반과 왼쪽 반이 달라붙어 한 몸을 이룬 기형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잠시 라이트를 응시하더니 순식간에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후로 나는 안개가 끼는 날엔 그 길은 피해 다니고 있다. 혹시 몇 년 전 고등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도 그 안개 인간에게 쫓겼던 거로 생각하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5층 원룸에 살고 있다. 산지 1년쯤 되죠. 언제부터인가 옥상에서 저벅저벅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다지 신경은 쓰진 않았다. 그런데 어제 뭔가 고장났는지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 수리공이 왔다. 수리공은 좀 시끄러울 것이라면서 나에게 양해를 구해왔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옥상에서 발소리가 나더라고요. 혹시 뭐가 있는지 보고 알려주세요. 그러자 수리공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돌아갔다. 문제는 그날 밤에 일어났다. 내가 화장실로 향하자 마치 내 뒤를 밟는 듯한 발소리가 옥상에서 들려왔다. 왠지 무서워져서 환기용으로 열어두던 창문을 닫으려 다가갔다. 그런데 창문의 잿빛 유리에 고개를 숙인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바로 화장실에서 뛰쳐나왔고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전혀 믿어주질 않았다. 난 지금도 이사가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다. 오래전 부동산 쪽 일을 하던 무렵 어느 고객이 빚 때문에 급하게 2층짜리 주택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상태가 꽤 좋은 집이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다. 2층 가장 안쪽 방에 웬 검은 캐리어 가방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미 계약서에 남아있는 물건의 처리도 포함되어 있었던 터라 나는 폐품 회수업자에게 연락해 검은 캐리어를 수거해 가도록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캐리어를 수거해 간 업자가 전화를 해왔다. 캐리어를 열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무당탕 공구로 작업하는 그와 통화하는 사이 잡음이 심해지더니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에게 혹시 옆에 누가 있느냐 물었지만 혼자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얼마 뒤 그가 조금만 있으면 열리겠네요 라고 말하자 웅성거리던 소리와 잡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다. 너무 무서워 그냥 가방을 안 여는 게 좋겠다고 말하려는데 아 열렸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 길로 전화가 끊겼다. 황급히 다시 걸어봤지만 업자는 결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실 난 어두워지기 전에 일을 마치고 싶었다. 그 기분 나쁜 집에 또 가야 하니까 평소처럼 우편물을 그 집 창에 찔러 넣으려는데 하고 커다란 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검은 것은 사람이었다. 머리카락이 긴 여자. 불투명한 창문 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난 도망쳤다. 그리고 배달을 전부 마칠 때쯤 문득 생각했다. 방금 그건 누군가가 여자에게 해코지한 건지도 몰라. 범죄가 아닐까 싶어 일단 우체국 상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상사의 대답은 내 예상 밖의 것이었다. 그 집 반년 전에 이사했잖아. 몰랐었나? 결국 난 몇 주간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가지러 가야만 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보니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커녕 사람의 흔적조차 없었다. 내 망상이었나 싶어 불투명한 창 유리로 눈을 돌리자 거무칙칙한 손자국이 찍힌 채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담당하던 병동에는 루게릭병에 걸려서 근력저하로 거동할 수 없는 여자 환자가 있었다. 그녀와 대화할 때면 글자가 하나하나 적혀있는 작은 화이트보드를 사용해야 했다. 환자가 시선을 옮기면 그 시선을 따라 글자를 읽어가며 겨우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밤중 그녀가 간호사 호출을 눌렀다. 나는 그녀의 개인 병실에 찾아가 무슨 일인지 묻고 보드를 향한 시선을 주시했다. 방에 누군가 있어. 방에 누군가 있어. 읽다가 너무 무서워진 나머지 그만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러자 호출이 다시 다급하게 울렸다. 움직일 수도 없는데 거기 남겨진 그녀가 얼마나 두려울지 차마 상상할 수 없지만
나 역시 무서워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우리 동네의 철도 굴다리를 지날 땐 언제나 서늘한 기분이 든다. 귀신이 나온다는 둥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본 사람도 여럿 있다는 것 같다. 나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가능한 한 빨리 굴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을 무렵 앞을 보니 가로등 근처에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를 주시하며 걸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막상 와보니 가로등 주변엔 아무도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아이가 있었는데 꺼림칙하다 싶었지만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이번엔 정확히 1m 정도 앞에 아까 그 아이가 나를 보며 서 있었다.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코가 없었다. 입술도 없었다. 위쪽이가 드러나 정말로 괴상한 모습이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든 여기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 등 뒤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자.